NG주의 학습 이론이 우리에게 특별히 유용한 점은 학습 효율성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학습 전략들을 제시해 준다는 점입니다. 이번 강의를 포함해서 이어지는 3개의 강의에서 여러 가지 학습 전략들 중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가장 유용했었던 3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복습 전략이고, 두 번째는 조직화 전략, 세 번째는 메타인지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학습을 위해 이 전략들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학습 전략으로서 복습 전략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정보 처리 이론에서 지각된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기 위해서 가능한 시연을 많이 해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정보를 작업 기억 장소에 놓아둔 상태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봐야 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무엇이든 자주 하지 않으면 까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망각곡선이라는 그래프로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 줍니다. 망각곡선은 워낙 유명한 이론이라서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망각곡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어떤 정보를 우리가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그 기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망각곡선에 의하면 1시간만 지나도 기억의 거의 50%가 사라집니다. 하루만 지나도 70% 이상 까먹고요. 한 달이 지나면 그 기억이 거의 생각나지가 않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우리는 항상 까먹습니다. 만약 우리가 망각하지 않는다면 인생이 굉장히 고달플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안 좋았던 일들은 가능하면 잊어버리는 게 좋은데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제로 어떤 방송에서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는 특이한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부모님의 죽음이라든가 슬펐던 일들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날짜까지 기억하기 때문에 참 괴로워하더라고요. 우리 학습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학습을 통해 배웠던 기억을 망각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도 쉽게 까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손쉽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학습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복습하는 거예요. 공부했던 걸 다시 보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자주, 적어도 3번 이상, 4번도 좋고, 배우는 내용이 좀 어려워서 더 자주 봐야 한다면 5번, 6번, 7번 이상 자주 많이 다시 보라는 거예요. 공부했던 내용을 계속 다시 보면서 처음 봤을 땐 보이지 않았던 혹은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이 더 확실하게 보이고 이해가 되고 점점 분명해지면서 학습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효과적인 복습이라는 학습 전략을 저는 너무 안타깝게도 대학 입시 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물론 그 전에 중학생 때도 심지어 대학생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복습하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복습을 안 했습니다. 공부했던 걸 왜 다시 봅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한번 봤던 내용은 다시 보기 싫은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아깝다라고 할까요? 새로운 내용을 보는 걸 더 좋아했고 그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지, 전에 봤던 거를 다시 보는 그런 것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멍청하게 전 과학적 사실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용했던 학습 전략은 문제만 엄청나게 많이 푸는 거였어요. 결국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수능 시험 때 망했습니다. 특히 수학 시험에서 망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풀었던 문제들이 비슷한 게 실제 시험에선 하나도 안 나왔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능 출제위원들이 시중에 나왔던 문제들은 아예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골라서 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전 멍청하게도 수능 출제 방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식하게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선 제가 정말 열심히 연습했던 패턴의 문제들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만 나와서 너무도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확인하고 나서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직관적으로 받으니까 손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장기기억이죠. 제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20년도 넘은 그 수학 시험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나겠습니까?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제 친구는 수능 보기 2달 전부터 모든 교과서들과 참고서를 다시 꺼내놓고 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다시 복습하는 걸 보면서 왜 저러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실제 수능에서 모의고사 때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았어요. 상위 0.6%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수능 때만 생각하면 정말 아쉬워요. 그 친구가 하는 걸 따라하면 좋았을 텐데.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복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나 기말고사 때 항상 고생했습니다. 시험을 이제 일주일 정도 남기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공부를 시작할 때면 배웠던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이걸 내가 과연 배웠던 건가 하고 느끼면서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용이 다 새로워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배웠던 것은 틀림이 없을 텐데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공부 방식이었던 것인가요? 그래서 전 다시 다 처음부터 공부해야 했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론으로 설명해 보자면 전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진 거죠. 망각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절대 하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 꼭 복습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을 하신 다음에 그날이 끝나기 전에 꼭 한 번 복습하셔야 하고, 며칠 지나기 전에 또 한 번 하시는 게 좋고, 일주일쯤 있다가 또 한 번 복습하시는 게 좋고, 적어도 3번 이상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선 새로 배우는 것보다 까먹지 않는 게 4배는 중요하다는 걸 까먹지 마세요. 그렇다면 복습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복습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몇 번 해야 된다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복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정보 처리 이론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정보가 확실하게 장기 기억 장소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그 정보를 여러 번 인출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꺼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내용을 인출하지 못할 거예요. 인출할 수 있을 때에만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그 내용을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암기가 될 정도로 여러분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려면 복습을 할 때 학습 내용을 꺼내보는 활동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꺼내보아야 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든 학습 내용을 여러분의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고츠키가 아주 좋은 전략을 하나 제시해 줬죠. 비고츠키는 지적 발달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언어를 사용해서 직접 표현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학습한 내용을 직접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르면 인출하는 거죠. 인출하는 연습을 자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을 컴퓨터를 활용해서 직접 한번 글로 써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혹은 여러분이 강사가 된 것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로 학습 내용을 설명해 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은 학습 방법입니다. 또 비고츠키는 지적인 발달이 동료들과 같이 했을 때, 자기보다 조금 더 우수한 동료들과 같이 했을 때 더 빨리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3명이나 4명 정도로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라는 겁니다. 토론 학습 위주로 공부를 했을 때 그 효과나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는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번 강의에선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제시해주는 좋은 학습 전략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그건 바로 복습 위주로 학습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적어도 3번 이상씩 복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고요. 복습할 땐 학습 내용을 인출하기 위해 언어로 표현하면서 복습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료들과 같이 토론 위주로 학습을 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학습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